안녕하세요. 저는 상황 판단을 맡게 된 이태희 강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이 처음 시간인데요. 상황 판단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주어진 상황을 저희가 제시해 준다면 그에 따른 내용을 파악하거나 혹은 그의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정리하는 내용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하신다면요. 팁을 제가 쏙쏙 찝어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문제를 보실 때 꼭 먼저 풀어보시고 저와 같이 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풀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위주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풀어보신 후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문제를 쭉 읽어보신다면 다음 글은 근거를 판단할 때 사과 사탕 한 개와 딸기 사탕 한 개를 함께 먹은 사람과 지금 저희가 무가 먹은 사탕은 옳게 짝진 것은 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내용입니다. 사과 사탕, 포도 사탕, 딸기 사탕이 각각 두 개씩, 지금 각각입니다. 각각 두 개씩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한 5명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사과 사탕 한 개와 딸기 사탕 한 개를 함께 먹고 그리고 다른 4명이 남은 사탕을 각각 한 개씩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과, 포도, 딸기, 사탕은 총 6개 있겠죠? 사탕은 총 6개 있고 지금 사람은 저희가 총 5명 있습니다. 그러므로 2개 먹은 사람이 1명 그리고 1개 먹은 사람이 저희가 지금 총 4명이 존재하겠구나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사실만을 알고 차례대로 다음과 같이 말했으며 모두 진실말을 말했구나. 거짓말한 사람이 없구나. 모두 참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갑부터 저희가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한번 읽어보겠죠. 저희가 갑, 나는 포도 사탕을 먹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사과 사탕을 먹었어. 그러면 결국 우선 을은 정해졌습니다. 사과를 먹었구나. 그리고 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는 사과 사탕을 먹지 않았어. 얘는 사과를 안 먹었구나. 그리고 나는 사탕을 한 종류만 먹었어. 이 사람은 한 개 먹었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너희 말을 다 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딸기 사탕을 먹은 사람 2명을 다 알 수는 없어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딸기 사탕이 누군가는 먹은 걸 알지만 나머지 하나는 누가 먹는지 알 수 없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사과 사탕만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을 같은 경우는 사과를 먹었구나. 그리고 다른 건 먹지 않았구나. 또 다른 사람, 사과를 먹은 사람 1명이 여기에 있는 저희가 사과와 딸기를 같이 먹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갑과 무가 뭐가 둘이서 정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는 한 종류만 먹었기 때문에 하나 먹을 수 있고요. 사과 사탕을 먹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종류가 먹을 수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2명이서 저희가 2개를 먹었구나. 둘 중에 1명이 2개를 먹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 난 후에 그렇게 본 후에 저희가 가정을 해야겠죠. 갑이 먹었을까? 아니면 얘가 2개를 먹었을까? 만약에 갑이 지금 사과와 사과와 저희가 딸기를 먹었다고 가정한다면 사과는 지금 벌써 2개를 사용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와 딸기가 남았는데 딸기 하나가 남았으므로 남은 과일 사탕은 저희가 포도가 2개 그리고 딸기가 하나 남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여기 2명은요. 이 2명 중에서 포도와 또는 딸기가
먹었겠구나. 왜냐면 둘이 사과는 벌써 다 먹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만 본다면 나는 딸기 사탕을 먹은 사람 2명을 알 수는 없어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무가 딸기를 먹었다면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무는 딸기를 먹지 않고 얘가 포도를 먹었다면 둘 중에 누가 딸기를 먹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 만족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갑이 사과와 딸기를 같이 먹었고 그리고 무가 지금 봤을 때 포도 사탕을 먹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볼 수 있겠구나. 만약에 얘가 지금 무가 사과와 딸기를 먹었다면 당연히 여기는 딸기를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딸기 먹은 사람이 2명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가정하고 풀 수 있는 문제다. 아마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선 줄줄이 나온 저희 지문형의 문제를 먼저 풀고 난 후에 그리고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문제는 저희가 4번 문제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과 선거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입니다. 문제를 항상 꼼꼼히 읽어주셔야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궁금한 건 옳은 거기 때문에 옳은 거와 틀린 거를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네, 읽어주시면 국회의원은 총 8명이며 4개의 선거구에서 한 선거구당 2명씩 선출된다. 선거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선거제도에 대해서 나열하겠구나 라고 첫 줄에서 얘기를 했겠죠. 맞죠? 그리고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2명의 후보 이름이 적힌 명부를 작성할 거고요. 그리고 유권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 중 1명에게만 한 표를 행사하며 이렇게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투표를 어떻게 하겠구나 그런 내용을 요약 정리해 준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정 선거구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은 그 정당에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2명의 득표율의 합이다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 이제 명부가 있는 두 후보가 각각 예를 얘기해 줬겠죠. 그리고 선거구별 2개의 의석은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다음으로는 선거구별 의석을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선거구에 관한 누가 의석을 차지하냐 그게 궁금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구나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해당 선거구에서 득표율 1위 정당의 1번 후보에게 한 석이 배분된다. 그러면 결국 저희가 득표율 선거구에서 당이 저희가 한석 우선 한 석이 받게 되겠구나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 1위 정당의 득표율이 2위 정당의 득표율의 2배 이상이라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봤을 때 2배 이상이라면 저희가 정당 득표율 1위 정당의 2번 후보에게 나머지 한 석이 돌아간다. 이런 경우는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문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마 수험생 분들도 쭉 읽어보신다면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가 나오니까 이런 걸 좀 눈여겨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위 정당의 득표율이 2위 정당의 득표율의 2배 미만이라면 정당 득표율 2위 정당의 1번 후보에게 나머지 한 석을 배분한다. 원래 정상적으로 배분한다. 특이 케이스만 하면 저희가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보신다면 이제 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표는 그닥 큰 의미가 없죠. 이 표만 봤을 땐 주어진 조건의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에 것 읽고 나서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보시면 A 정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최소 한 석을 차지한다.
했다, 차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구별로 정당과 A정당과 B정당, C정당을 확인해 봐야겠구나. 누가 의석을 차지하는지 먼저 정리한 후에 보기를 보는 게 좀 유리하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봐야 될지 아니면 내용을 봐야 될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스캔한 후에 그리고 가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정리한 내용대로 득표율 1위 정당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1선거구에서 확인하신다면 당연히 A정당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1등이 되겠고요. 2선거구를 확인해 주신다면 2선거구도 당연히 되겠구나. 보시면서 2등과 2배가 되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57입니다. 두 번째와 봤을 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2번 후보가 하나 나오겠네요. 여기에 2배가 저희가 보면 54겠죠. 그러므로 비정당이 2배가 됐기 때문에 1번 후보와 2번 후보가 다 같이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4선거구에서 봤을 때 저희가 여기가 됐으므로 여기가 됐으므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겠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면 문제가 쭉쭉쭉 풀립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같이 보기 때문에 되게 조금 천천히 푸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문제를 보면 정리를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1번부터 보시면 A정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최소 한 석을 차지했다. A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선거구, 2선거구, 4선거구에서는 정당을 저희가 한 석을 차지했지만 3선거구에서는 못 차지했기 때문에 1번 보기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비정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최소 한 석을 차지했다. 2번도 택도 없죠. 3번 C정당 후보가 당선된 곳은 제3선거구이다 라고 했으므로 3선거구를 확인해 보신다면 비정당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 각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솔직히 4번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표를 확인하면서 스캔해야 되기 때문에 4번 보기는 잠깐 킵해놓고, 왜냐하면 4번과 5번만 남았기 때문에 5번에서 저희가 정답을 유추해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스킵해놓고 5번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정당은 비정당이다 라고 했는데요. 비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4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A정당 같은 경우는 총 3명이 나왔기 때문에 답이 5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4번을 보지 않고서도 5번을 볼 수 있겠죠. 조금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거와 다르게 한 번 더 본문을 확인해야 된다면 굳이 확인하기보다는 보기를 조금 스킵하면서 넘어가고 최소한 본문을 2번, 3번 안 보는 그런 패턴으로 연습해 주시는 게 문제 풀 때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이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저희가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내용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갑부터 쭉 해서 화살을 쏠 거다. 관역이 이렇게 있을 거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겠죠. 화살을 쏜 사람은 그 화살에 명중한 칸에 점수를 받게 될 거고, 화살의 색깔과 화살이 명중한 칸의 색깔이 일치하면 칸에 쓰인 점수보다 1점을 더 받는다. 색깔이 같다면 색이 같다면 플러스 1점이 되겠구나. 그리고 노란 화살이 파란색에 명중한다면 노란색 화살이
노란색 화살이 저희가 봤을 때 파란색 칸. 파란색 칸에 저희가 명중한다면 지금 봤을 때 마이너스 1점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보유한 화살을 다음과 같으면 각자가 보유한 화살을 점수와 얻은 점수를 합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림이 눈에 확 들어오죠. 맞죠? 동그라미 그림이 확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색깔 매치로 인해서 점수가 달라지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읽기 전에 그림과 화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치됐을 때 점수와 색깔이 매치 안 됐을 때 점수와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를 읽는 이유는 한번 확인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얘네들로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문제로 확인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노란색 화살이 저희가 노란색 화살이 특이했죠. 노란색 화살이 특이했죠. 그러므로 노란색 화살을 한번 확인해주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노란색 화살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 화살이 여기 하나 있네요. 얘네들만 좀 눈여겨서 확인해 준다면 괜찮겠구나. 왜냐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제 보기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을의 최종 점수가 무 최종 점수의 최대값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을의 최종 점수의 최대값 지금 초록색 화살 2개로 받을 수 있는 최대값은요. 초록색을 맞췄을 때는 플러스 1점을 받지만 당연히 점수가 높은 애를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러므로 초록색 화살을 빨간색이 맞췄을 때는 저희가 20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번 보기에서 20점이라 볼 수 있겠고, 정을 봤을 때 정의 최종 점수는 초록색 화살과 파란색 화살입니다.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을 맞추는 게 가장 점수가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 노란 색깔 맞추거나 혹은 같은 색깔을 맞춰도 6점에서 플러스 1점 돼봐야 10점보다 낫겠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맞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니은을 보신다면 갑과 병을 확인했을 때 최종 점수가 10점으로 같다면 노란색 화살들은 모두 초록색 칸에 명중한 것이다. 보기가 조금 어렵죠. 디귿. 지금 을의 최종 점수의 최소값은 갑의 최종 점수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을. 병과 정의 화살 4개가 모두 같은 칸에 명중했고 최종 점수가 같았다면 그 색은 파란색일 것이다. 지금 봤을 때 1번 보기와 4번 보기 가장 쉽습니다. 그러므로 1번 보기하고 4번 보기 저희가 기억하고 니을을 먼저 확인한 후에 보기에 있는 선답지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았다라고 확인했고요. 니을을 먼저 봐주신다면 지금 둘이서 모두 같은 파란색을 맞췄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노란색이겠죠. 맞죠? 지금 여기는 똑같이 봤을 때 초록색 화살을 맞췄으면 4점, 파란색이 파란색을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플러스 1점이 돼서 5점이 나올 거고요. 초록색이 파란색을 맞췄다면 저희가 4점, 노란색이 파란색을 맞췄기 때문에 1점 감점이 돼서 3점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7점 대 9점이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네. 그러면 기억이 맞고 니을이 틀렸기 때문에 저희가 정답은 1번이구나 라고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억이 맞음으로써 1번, 4번, 5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니을이 틀림으로써 4번, 5번이 제거됐기 때문에 1번이 답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어려운 니은과 디귿을 보지 않고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차례대로 했을 때 니은을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곽과 병과의 최종 점수가 10점으로 같았다면 지금 값과 10점으로 똑같다는 거는 지금 봤을 때 6점하고 4점을
맞춰야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얘네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파란색만 맞추지 않는다면 점수가 10점을 만들 수 있으므로 노란색 화살은요, 지금 아마 초록색으로 갔을 거고요. 빨간색 화살이 파란색으로 저희가 파란색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4점, 초록색에서 6점을 맞아서 10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봤을 때 노란색 화살이 지금 만약에 파란색으로 맞추지 않고 초록색으로 가서 6점을 맞고, 초록색 화살이 파란색으로 가서 저희가 4점을 맞는다면 10점이네 라고 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이런 문제는 모든 경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제외하고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초록색 화살이 초록색을 맞추면 당연히 플러스 1점이 되기 때문에 초록색 화살이 초록색을 맞추면 저희가 7점이 되고요. 노란색 화살이 파란색을 맞추면 저희가 1점이 감점돼서 3점이 되겠죠. 그러므로 또한 10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보기는 틀렸다.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보기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해놓고 아껴뒀다가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8번 문제입니다. 네, 8번. 지금 8번 문제는 다 풀어보시고 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위 변환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단위 변환이라는 게 저희가 뭐 킬로나 미터나 센치나 이런 경우면 쉬운데 어렵죠. 저희가 잘 쓰지도 않는 단위인 헥타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집중해서 풀지 않으면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요. 꼭 단위 변환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해석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저희가 단위 변환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인증이 가능한 경우만을 고르세요. 한마디로 참인 것만, 가능한 것만 고르세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친환경 농산물 종류는 3가지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재배 방법은 각각 다른 것 같다. 내용이 나와 있을 거다. 유기농산물의 경우 일정 기간 단연생 3년, 그 외 2년 이상을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무농약도 나왔고 전농약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기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저희가 봤을 때 유기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약을 안 쳐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비료도 안 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무농약 농산물, 무농약 약 같은 경우는 지금 농약을 여기도 사용을 하지 않았겠죠. 말 그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권장량의 지금 2분의 1만큼 사용할 거다. 그리고 전농약 약 같은 경우는 농약을 저희가 권장량의 지금 2분의 1인데요. 살포 횟수이기 때문에 일부러 농약을 했을 때 2분의 1이라고 적어놓고 보겠고요. 비료도 똑같이 2분의 1만큼 사용이 될 거다. 굳이 읽어보기 전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면 훨씬 더 문제가 쉽겠죠? 네, 기억을 봐주시면요. 지금 여기서 벌써 단위가 나왔죠. 네, 단위를 조심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5km 제곱의 면적에서 재배 기간 동안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20톤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사과를 재배하였으며 사과라는 사과를 재배하였으며 이 사과를 수확하여 무농약 농산물 인증 신청을 하였다. 저희가 봤을 때 무농약이겠죠. 네, 무농약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위를 환산해야 되는데요. 거기 표에 보시면 단위 환산이 나와 있죠. 그거를 조금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헥타르라고 하는 게 지금 단위가 거의 1000m 제곱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5km인 애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킬로미터 제곱이라고 하는 건 면적이죠.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에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킬로미터 제곱은 1km 곱하기 1km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0m 곱하기 1000m겠죠. 그러므로 얘는 저희가 5에 1000이 두 번 곱해져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단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1헥타르 바꾼다면 저희가 공을 4개를 지워야겠죠. 그러므로 얘는 500헥타르라고 하는 면적이 나오게 됐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를 봐주신다면, 사과는 재배기간 내 화학비료 권장량이 헥타르당 100kg이었는데요. 저희가 무농약이기 때문에 반절만 사용해야겠죠. 그러므로 권장량은 저희가 50kg이구나. 그럼 총 권장량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은요, 500 곱하기 저희가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kg 단위로 바꾸면 2.5톤까지 저희 25톤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1000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25톤까지 가능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톤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억은 가능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적어먹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3헥타르의 면적에서 재배기간 동안 농약을 1회 살포하고 50kg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중요한 건 복숭아를 재배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서 병충해 피해가 나타나자 농약을 추가로 1회 살포하였고, 열흘 뒤 수확하여 전농약 농산물 인증 신청을 하였다라고 했으므로 농약이 지금 총 2번 살포됐고요. 포인트가 열흘 뒤 수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표에서 확인해 보신다면, 저희가 복숭아 같은 경우는요, 농약을 저희가 5회인데 그의 반절이 2.5회 미만으로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땐 2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수확 열흘 뒤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14일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먼저 계산보다는 이런 포인트 부분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므로 이유는 맞지 않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가능한가, 다른 조건을 먼저 비교하는 게 좋겠죠. 네,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병 같은 경우가 지름이 1kg인 원 모양의 농장에서 작년부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감귤을 재배하였다. 지름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한 어렵죠. 원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쟤보다는 다른 조건을 먼저 비교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도. 그리고 작년에는 5톤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였으나 올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감귤을 수확하여 유기농산물 인증 신청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유기농산물은 농약도 쓰면 안 되고 비료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봤는데 작년에만 사용하고 올해는 안 썼다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봤을 때 단연색 작물 같은 경우는 3년, 그 외의 작물은 2년 동안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 같은 경우는 올해는 쓰지 않았지만 작년에 사용했으므로 저희가 디귿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답이 유추가 되겠죠. 네, 기억이 맞고 니은 디귿이 틀렸으므로 저희가 봤을 때 답은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니을도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입니다. 굳이 어려운 계산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제가 강조하고 있죠. 그 이외에 부수적인 내용으로
판단을 먼저 하고 난 후에 계산을 하더라도 그걸 하고 난 후에 하시는 걸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저희가 1번이다 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네, 9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모두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하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을 겪은 각국은 2015년 1월 1일 뭐 협정을 통해서 A부터 D까지로 분할됐고, 영토가 나왔다. 정삼각형이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좀 좋겠죠. 영토가 정삼각형의 형태로 나와 있겠구나.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편, 이하 밑변이라고 한 여기 밑변이겠죠. 수직 이등분선을 긋고 내등분하는 3개의 구분점을 정한다. 결국엔 여기 부분을 반 나누고 이렇게 4개를 똑같이 길이가 같도록 정하자라고 보겠습니다. 3개의 구분점을 각각 지난 3개의 직선을 밑변과 평행하게 긋고요. 이를 국경선으로 삼아서 기존 각국을 영토를 4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A국, B국, C국, D국으로 보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PPT를 보시면 모든 국가의 쌀 생산량은 영토의 면적에 비례하며, 지금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면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A국의 영토에서는 매년 10,000가마의 쌀이 생산된다. 작을수록 국력이 강하고 국력이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에게 매년 10,000가마의 쌀을 곡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개국의 인구는 모두 동일하며 변하지 않고요. 각국은 매년 10,000가마의 쌀을 소비한다 라고 했습니다. 각국의 쌀 생산량은 홍수 등 자연재해가 없는 한 변하지 않으며 2015년 1월 1일 현재 각국은 10,000가마의 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보기가 주어졌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선 닮은 비,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닮은 비를 알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길이 비와 넓이 비가 똑같냐 그걸 이해했냐 라고 보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A와 B를 포함한 이 처음 삼각형과 두 번째로 큰 삼각형의 길이 비는 1대2입니다. 그러므로 넓이의 비는 제곱비가 나오기 때문에 1대4가 되겠죠. 그래서 A국과 B국과 C국과 D국의 길이 비는 1대 2대 3대 4지만 그에 따른 넓이 비는, 넓이가 제곱이니까요. 맞죠? 넓이는 1대 4대 9대 16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뭐냐면 틀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냥 1대 4대 9대 16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문제에서 넓이가 각각 정해져 있죠. A는 위에 있는 삼각형이고요. B는 그 밑에 있는 사다리꼴, C는 그 밑에 있는 또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전체 삼각형의 넓이와 비와 다르겠죠. 그러면 전체 삼각형은 이렇게 나오겠지만 실제적인 넓이 비는 1대 A를 포함한 게 지금 B 삼각형의 넓이므로 저희가 3대, 지금 여기서 5대 저희가 7이라고 하는 실제 넓이 비가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봐주신다면 정리를 해야겠죠? 2015년 1월 1일입니다. 2015년 1월 1일을 보셨을 때 A하고 B하고 C하고 D는요 무조건 다 1만이 있겠죠? 지금 1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쌀이 이만큼 생산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년이 지날 때마다 D국은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C, B, A 줘야겠죠. 맞죠? D는 인접한 C한테만 주면 되고요. C는 B한테 줘야 되는데 어차피 D한테 받은 게 있으므로 D가 B한테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C는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받은 내용을 바로 줘야 되니까요. 그럼 결국에 이런 패턴을 간다면 C하고 B는 자기네 자급자족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가 A한테 1만이라고 하는 쌀을 주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1만이 되겠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만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비한 게 했기 때문에 지금 2015년이 다 지나고 2016년이 될 때쯤엔 네, 저희가 봤을 때 계산해 주시면 저희가 봤을 때 2만이 나올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 3만, 5만, 저희가 2만을 뺐기 때문에 6만의 형태가 나오겠구나 라고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시면 2016년 1월 1일에 1년 전보다 쌀을 보유량이 줄어든 국가는 D국이다. D가 줄었나요? 지금 D가 제일 많이 늘었죠. 그러므로 D국이다라는 기억의 보기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니은 2017년 1월 1일에 4개국 중 가장 많은 쌀을 보유한 국가는 저희가 A국이다. 당연히 틀렸죠. 디귿 만약 2015년 여름 홍수로 인해서 모든 국가의 2015년도에 쌀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여도 지금 봤을 때 2016년 1월 1일 기준 보유량은 0보다 크다. 만약에 저희가 생산량이 얘가 반으로 줄었죠. 반으로 줄었지만 0.5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1.5겠죠. 1.5가 된 거기 때문에 굳이 반을 빼더라도 디귿이 맞았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 보지 않고 문제를 푼 이유는 수험생분들이 벌써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 것도 있고요. 기억 니은에 봤을 때 저희가 지금 2016년과 2017년에 쌀을 보유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늘어난 양만 본다고 한다면 기억 니은은 당연히 틀릴 거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저희가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동안 또한 한 번씩 더 해야 되지만 굳이 더할 필요가 없겠죠. A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네, 줄근 문제인데요. 지금 택시기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2만 5천 개나 되는 도로와 수천 개의 주요 장소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모든 지식이 익히는 데는 보통 3, 4년의 교육기간이 소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시험을 합격해야만 하고요.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줄글 문제가 나오면요. 저는 그렇게 지문이 길지 않은 먼저 보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보기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포인트 부분을 집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보면은 저희가 줄글 먼저 읽기보다는 첫 번째 보기를 본다면 교육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해마의 회색질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교육 시간이 저희가 길어질수록 지금 뇌 해마의 회색이 회색이 저희가 감소할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 그럼 교육 시간이 나오거나 혹은 뇌 해마가 나온다면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2번 단어가 나왔습니다. 단어 기억 시험에서 그룹 2 이런 멘트가 나온다면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쭉 읽기보다는 그룹 2라고 하는 저희가 단어가 있는 걸 먼저 캐치하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교육 수준보다는 연령이 크다. 교육보다는 연령이
영향이 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 4번 선천적으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만이 면허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이거는 딱 보기만 읽어봐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정리를 해야겠죠. 지금 선천적으로 능력이 좋아요. 여기 높으면 택시기사 가능. 네, 5번 보기를 보신다면 지금 택시기사가 면허시험에 합격한 집단의 전체 교육 기간 평균은 시험에 불합격한 집단의 평균보다는 2배가량 길었다. 그러면 교육기간이 불합격자. 교육기간보다 봤을 때는 곱하기 2배가 될 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거겠죠.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내가 봐야 될 게 뭔지를 정리해 놓고 보는 거와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쭉 읽는 거랑은 다릅니다. 처음에 쭉 읽는 거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파악하는 거지 저희가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맞죠?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봐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봐주신다면 아까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여러 번의 시험을 합격해야만 면허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신경학자들은 교육을 받아 시험에 합격한 집단, 뭔가 교육을 받아 시험에 합격한 집단이란 말은 왠지 5번의 내용과 보기 5번과 뭐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부분인데요. 교육은 받았지만 시험에 불합격한 집단,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뇌해마의 성장을 비교하였다. 뇌해마 나왔습니다. 저희가 1번 보기와도 좀 연관이 1번, 5번과 같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겠고 그 결과 교육을 받아 시험에 합격한 집단에만 해마 회색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교육을 받아야지만 증가구나. 교육 시간을 받았는데 감소한다는 게 틀렸구나 라고 저희가 여기서 답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령, 학력, 지능에 있어서는 왠지 3번 보기가 나오겠죠. 있어서는 세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 결국 관련이었구나.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교육이 더 우선된다. 교육하면은 합격할 수 있지만 여기 세 개는 관련이 없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집단 간에 비교해서 전체 교육기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주당 교육 시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주당 교육이 다름에 있어서 합격 여부를 당락했구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주당 교육 시간은 평균 34.5였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평균 16.7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의 집단을 비교해서 2배 가량 길었을 거다라는 5번 틀렸죠. 교육 시간은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은 시간이 2배여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어 몇 개 차이로 5번이 아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2번, 4번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애를 본다면 또 다른 실험이 나왔죠? 네, 또 다른 실험입니다. 결국엔 1번, 3번, 5번 보기가 위에 있는 지문에 나온 거고요. 또 다른 실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가 2번, 4번 보기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그룹을 나누어 단어를 외웠고요. 여기 그룹 1과 그룹 2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나오는 단어 2번 보기가 나오겠네요. 그룹 1은 명사와 동사를 구분하고 그룹 2는 명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사를 고유명사와 일반 명사 좀 더 복잡하게 구분했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날 모든 참가자에게서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단어를 모두 말하도록 한 결과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제를 수행한 집단이 더 많은 단어를 기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룹 2가 좀 더 많이 기억했기 때문에 2번 보기가 많았고요. 선천적으로 능력이 좋다는 사람이 택시기사,
아까 이건 1번에서 나왔던 거네요. 그러면 얘는 아니었겠구나. 주어진 내용이 없었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1번과 3번과 5번이 주어진 지문에 있었기 때문에 지웠지만 4번 같은 경우는 나온 결과 없었으므로 저희가 답이 2번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여기 10번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